이번 시간에 우리 기본 모의고사 4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하고 나왔고요. 얘가 총 배점이 이제 35점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하고 총 3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1번 문제가 이제 차트를 수정하는 그 문제고요. 2번 문제가 이제 우리 매크로를 작성하는 그 문제, 그리고 3번 문제가 이제 프로시저 작성하는 그 문제죠. 그래서 요 1, 2, 3번 문제를 우리가 같이 엑셀을 통해서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성에 따라서 차트를 이제 수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기타 작업 1번 시트에 왔더니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원형 차트를 전부 다 이제 만들어 놨어요. 이 차트를 가지고 이제 수정해라. 그거죠. 그때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차트는 반드시 이제 문제에서 제공한 그 차트를 사용해라. 만약에 이제 신규를 작성하게 되면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차트를 가지고 이제 뭔가 이제 수정을 하다가 우리가 뭔가 잘못했다고 해서 이 차트를 지우고 우리가 이제 새로 만들었어요. 새로 만들게 되면 이제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시작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이제 차트의 제목은 그랬습니다. 지금 차트의 제목이 구매 실적하고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차트의 제목은 글꼴을 이제 궁서체로, 그리고 글꼴 크기는 14포인트로, 그리고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기꼴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차트 제목을 이제 수정을 할 거니까 차트 제목을 지금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놓고 우리가 이제 글자 모양, 크기, 스타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이 홈이라는 메뉴에 찾아가서 이곳에서 전부 다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글꼴 먼저요. 글꼴 먼저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궁서체라는 거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쭉쭉쭉 내려가서 이제 우리 궁서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궁서체가 지금 이곳에 있네요. 그래서 궁서라는 게 있고 궁서체가 있어요. 굴림에도 보면 굴림이 있고 굴림체가 있죠. 얘네들은 서로 이제 다른 글자체예요. 그래서 궁서체로 해라 그랬으니까 궁서체 세 글자 써져 있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글꼴 크기는 14포인트로 하라는데 원래 처음부터 14포인트로 돼 있습니다. 그럼 그냥 놔두면 되겠죠. 그리고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린 꼴로 설정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굵게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기울린 꼴 요것도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글자 모양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이요.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이제 범례 위치는 그리고 났어요. 자, 우리 거 이제 범례 좀 보자고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차트를 보면 지금처럼 범례가 아래쪽에, 차트 아래쪽에 있죠. 이 범례 위치는 오른쪽으로 그렇게 이제 이동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채우기 색은 이제 연한 파란색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리고 네온이라는 것도 집어넣는데 네온은 파랑 5포인트 네온 강조색 1번 요걸로 이제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범례를 수정할 거니까 범례를 일단 먼저 선택을 해주고요. 선택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 주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지금처럼 범례 서식하고 이렇게 이제 창이 짜잔하고 떠요. 그때 범례 위치 어디로 할래?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때 이제 우리는 범례 위치는 오른쪽으로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상에 나왔으니까 오른쪽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채우기 색은 이제 연한 파랑으로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채우기는 우리 범례 서식 이 창에서 이 첫 번째 거요. 이 첫 번째 아이콘을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채우기 하고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채우기 색깔을 연한 파랑으로 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색이라는 거 요거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연한 파랑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연한 파랑으로 그렇게 이제 채우기 색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온이요. 네온은 이제 파랑 5포인트 네온 강조 1 요걸로 이제 설정하라 그랬죠. 요거는 이제 우리 효과라는 곳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라는 거 찍어주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네온하고 써져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 미리 설정이라는 거 여기서 이제 변경해주면 됩니다. 미리 설정이라는 거 요거 찍어보게 되면 지금처럼 여러 가지 이제 네온 형태가 나왔죠. 여기서 이제 우리 네온은 파랑 5포인트 네온 강주색 1번으로 해라 그랬으니까 파란색 중에서 요 첫 번째 거 마우스 갖다 대보니까 파랑 5포인트 네온 강주색 1번 얘가 맞죠? 그래서 요거 이제 선택만 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범례가 수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범례 바꿀 거 다 바꿨으니까 범례 서식창 요거는 이제 X 버튼 눌러 닫아버릴게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데이터 계열에 데이터 레이블을 그림과 같이 이제 표시하래요. 표시하고 차트의 첫 번째 조각의 각을 100도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데이터 계열에 데이터 레이블을 먼저 추가 좀 시키자고요. 그때 그림과 같이 이제 표시하라 그랬죠. 해서 우리 문제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문제 그림이 이렇게 있고요. 레이블을 추가시킬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 원형 차트 바깥쪽 끝에다가 이렇게 이제 우리 레이블이 이렇게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래요. 자, 일단은 우리가 차트를 먼저 선택해 주고요.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차트 도구라고 여기 생성이 됐죠.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디자인이라고 있고요. 디자인의 맨 앞에 보게 되면 차트 요소 추가라고 있습니다. 요 차트 요소 추가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데이터 레이블을 집어넣을 거니까 데이터 레이블로 찾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 끝에 요거 이제 선택만 해주면 우리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레이블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의 첫 번째 조각의 각을 100도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거 보게 되면 원형 차트에 여러 개 계열이 있는데 이 계열들 중에서 아무거나 우리가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 계열 서식하고 이렇게 이제 창이 짜잔하고 떠요. 그때 바로 밑에 보니까 첫 번째 조각의 각 그리고 지금 0도로 돼 있죠. 이거 이제 100도로 그렇게 이제 맞춰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 이제 100 하고 이렇게 써주고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회전이 됐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제 끝났죠. 그러면 이 데이터 계열 서식창은 이제 X버튼 눌러 닫아버리자고요. X버튼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박거상이라는 그 사람의 데이터 요소를 차트에서 이제 분리를 하래요. 분리를 하고 나서 꽃다발이라는 그 질감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우리 박거상 데이터 요소라고 했어요. 이 박거상의 데이터 요소가 지금 우리 범례를 봤을 때 진한 파란색으로 돼 있죠. 그래서 진한 파란색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차트에서 분리를 시키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원형 차트를 한번 클릭하게 되면 모든 조각들이 다 선택이 돼요. 그 상태에서 박거상 거만 우리가 한번 더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박거상의 이 요소만 이 원형 차트만 딱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그때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르고요. 뒤쪽으로 살짝 이제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 조각만 지금쯤 이렇게 이제 분리가 돼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분리시킬 때 얼마나 이제 분리시키냐, 이렇게 많이 뺄 거냐 아니면 조금만 뺄 거냐, 그거는 이제 문제 그림 보고 적당하게 이제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아주 조금만 이제 떨어져 있죠. 자, 요렇게 최대한 비슷하게 우리가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 박거상의 이 요소만 선택한 다음에 안쪽으로 조금 집어넣어서 지금처럼 문제 그림과 최대한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차트 요소를 이제 분리하는 것까지 이제 끝났고, 그때 박거상의 이 데이터 요소를 꽃다발 질감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박거상의 요소가 이렇게 이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 주면 돼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 요소 서식 창이 이렇게 짜잔하고 뜨죠. 그때 이제 맨 첫 번째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채우기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채울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우리 꽃다발이라는 이 질감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지금 여기 찾아보게 되면 질감 채우기라고 있어요.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질감이라는 게 있는데 얘를 이제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이 창이 너무 좁아서 그러니까 요거 이제 창 크기 조절 좀 할게요. 그래서 옆으로 좀 더 당겨 오면 지금처럼 질감하고 오른쪽 끝에서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죠. 자,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꽃다발이라는 거 우리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꽃다발이 지금 이곳에 있어요. 자, 우리 제목 이렇게 이제 마우스 올려놓으면 이제 뜨죠. 꽃다발이라는 거 이거 이제 확인하고 우리가 이제 클릭만 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꽃다발로 그렇게 이제 질감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정 다 했으니까 우리가 데이터 요소 서식 이 창은 이제 X 버튼 눌러 닫아버리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 보니까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로 그렇게 설정하고요. 그때 이제 그림자는 안쪽 가운데로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차트 영역에서 우리가 이제 마우스로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차트 영역에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차트 영역 서식 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떠요. 그때 이제 우리 테두리 스타일 바꿔야 되니까 지금 여기 밑에 보게 되면 이제 테두리라고 있죠. 요 테두리라는 거 요거 한번 이제 선택만 해주면 됩니다. 선택하게 되면 테두리에 대해서 이제 쭉쭉쭉 뜨는데 그때 이제 제일 밑에 보게 되면 우리 둥근 모서리 하고 있어요. 이 둥근 모서리 이제 체크 표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우리 그림자 안쪽 가운데로 설정해 줘야 됩니다. 요 그림자는 요 가운데 있는 요 효과요. 요 효과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게 되면 지금처럼 그림자다 네온이 돼서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우리는 그림자를 이제 설정할 거니까 그림자 얘를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미리 설정.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안쪽 가운데 그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안쪽이라는 그룹이 이곳에 있죠. 이 중에서 이제 우리 안쪽 가운데, 요 가운데에 있네요. 요 안쪽 가운데라는 거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에 그림자가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다 했으니까 우리 차트 영역 서식창 요거 이제 닫아버리자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든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지상 5개 다 했다. 그러면 우리 문제 그림이랑 전부 다 이제 비교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이 제목부터 시작해서 각각의 이런 차트의 모양이나 이런 레이블 값들이랑 이제 법례 같은 것들 전부 다 이제 맞게 설정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전부 다 이제 문제 그림과 비교해 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비교했더니 만약에 똑같아. 그러면 이제 문제 다 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성한 이 차트는 문제 그림과 동일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차트 문제 다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2번 시트에서 하래요. 기타 작업 2번 시트에 왔더니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매크로를 이제 만드는데 현재 통합 문서에다가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동그라미 1번하고 2번하고 두 문제가 나는데 동그라미 1번부터 시작해서 같이 한번 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이제 2의 3번에서 2의 11번 영역에 그랬습니다. 2의 3번부터 시작해서 2의 11번 그 영역이 지금 목표 달성치가 들어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역에다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서식 적용이라는 그 매크로를 이제 생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이곳에 목표 달성치에 들어있는 이 값들 중에서 이 셀 값이 만약에 10 이상이면 특수문자 뒤에다가 한 칸 띄우고 두 자리 숫자로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하래요. 표시를 하고 만약에 이 목표 달성치에 들어있는 그 값이 만약에 0이면 그냥 빨간색으로 이 당구장 표시 이 특수문자를 표시만 하래요. 그러면 0일 때는 이제 수치를 표시 안 하는 거죠. 그냥 요 기호만 하나만 이제 빨간색으로 우리가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 외의 숫자는 그냥 두 자리 숫자로만 그냥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래요. 그리고 만약에 이곳에 텍스트가 들어있다면 그때 텍스트는 파란색으로 그렇게 이제 텍스트를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시의 예를 보니까 10 이상일 때는 우리 이 특수문자를 표시하고 한 칸 띄고 숫자 두 자리로 표시하라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20이라는 값이 들어있을 때 지금처럼 이 특수문자를 표시하고 중간에 여기 사이띄기 한 칸 해주고 그리고 숫자 두 자리로 이렇게 이제 표시하래요. 그때는 이제 색깔이 지정이 안 돼 있죠. 그 다음에 만약에 실제 값이 0이랑 똑같으면 이제 빨간색으로 이 특수문자를 표시해라. 만약에 실제 값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0이 들어있다면 빨간색으로 이 특수문자만 이렇게 이제 표시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수치는 표시 안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숫자 두 자리를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해서 5라는 값이 만약에 들어있을 때는 숫자 두 자리로 해서 05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하라고 나왔죠. 이때도 이제 색깔 이름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이제 텍스트는 파란색으로 표시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패점이라는 이 글씨가 만약에 들어있다면 파란색으로 그냥 패점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하라고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매크로를 생성할 때 우리 도형의 순서도에 보게 되면 문서라는 이 도형이 있대요. 이 도형을 동일한 시트 2의 13에서 2의 14번 그 영역에다가 생성을 하래요. 2의 13에서 2의 14다 그러면 지금 요 아래쪽 요 셀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요 위치에다가 문서라는 이 도형을 생성을 한 다음에 그때 이제 텍스트를 서식 적용으로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하고 해당 이제 도형을 이제 클릭하면 서식 적용이라는 이 매크로가 이제 실행이 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크로를 만들 때 지금처럼 이런 특정 도형이 나오거나 아니면 특정 단추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그걸 먼저 만들고 시작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도형부터 집어넣자고요. 우리 삽입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게 되면 도형이라고 있고요. 이 도형의 이제 순서도에 보게 되면 이제 문서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문서가 여기 있죠.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요거를 이제 2의 13에서 2의 14번 그 영역에다가 이제 생성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2의 13번부터 시작해서 2의 14번까지 쭉 우리가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제 도형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손 띄면 도형이 이제 짜잔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이 도형에다가 이제 매크로를 지정할 거니까 이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매크로 지정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매크로 이름 써주면 되겠죠. 자, 우리가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에는 서식 적용이라는 이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떴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매크로 이름에다가 서식 적용하고 우리가 직접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서식 적용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록 단추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 단추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뜨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매크로 이름을 맞았나 틀렸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화 문서가 맞나 요거 이제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 맞으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누르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누르는 순간 이제 매크로가 켜지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우리 요 아이콘을 보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아직 매크로를 키지 않았기 때문에 매크로 기록 그 아이콘이 이곳에 짜잔하고 나타난 거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누르면 매크로가 켜지니까 이곳에 이제 기록 중지 그 아이콘이 뜬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해서 확인 버튼을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기록 중지 아이콘이 떴습니다. 그럼 이제 매크로가 켜졌다는 그 얘기죠. 그럼 이제 우리가 키보드 마우스 움직이는 것들은 싹 다 이제 우리 매크로 기록에 다 남아요. 남으니까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은 2의 3번부터 시작해서 2의 11번까지 이만큼 이제 데이터 범위 잡아주면 되죠. 범위를 이렇게 지정해주고 우리가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딱 눌러서 우리가 새 서식 대화 상자로 들어가주면 됩니다. 우리 이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할 거니까 우리 표시 형식 중에서 사용자 지정이라는 거 요거 찍어주고요. 그리고 우리 지표준하고 써져 있는 거 이거 다 지워버리면 되겠죠. 지우고 나서 이제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셀 값이 이제 10 이상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돼요. 10 이상일 때는 우리가 특수 문자를 먼저 표시하고 그 뒤에 한 칸 띄우고 숫자 두 자리가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주면 돼요. 해서 이제 10 이상인지 그걸 먼저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색깔 이름이 지정이 돼 있다면 색 이름을 먼저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을 쓰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 색깔이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조건 써버리면 되겠죠. 해서 대괄호 열어주고 크거나 같다 10 하고 이렇게 써서 우리가 이제 10 이상이면 이라고 그렇게 이제 조건을 걸어주면 되죠. 10 이상일 때는 우리가 특수 문자를 먼저 표시해야 되겠죠. 해서 쌍따옴표를 묶어서 미음하고 한자키 눌러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크로바 모양을 우리가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크로바 모양 요거 이제 집어넣고 쌍따옴표 닫아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 특수 문자 뒤에 한 칸 띄우라 그랬어요. 문제상에서 띄우고 숫자 두 자리를 표시해라. 그러면 그 뒤에다가 이제 한 칸 띄우고 우리가 이제 숫자 두 자리를 표시해야 되니까 00이라는 그 숫자 서식 코드를 우리가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끝났어요. 끝났으면 그 뒤에다가 그 뒤에 거 또 조건을 또 걸어줘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그 다음 조건은 만약에 이곳에 들어있는 그 값이 만약에 0이랑 똑같으면 그때는 빨간색으로 요 특수 문자만 그냥 표시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색깔 이름이 나왔으니까 색깔 이름을 먼저 써줘야 되겠죠. 해서 대괄호 열어서 여기다 이제 빨강이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가로 닫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 쓸 거니까 조건 가로 대괄호 또 열어주고 이번에는 0이랑 똑같으면 이라고 물어봐야죠. 해서 여기다가 이제 같다 0하고 이렇게 써주고 대괄호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만약에 0이랑 똑같으면 빨간색으로 특수문자 요거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해서 쌍따옴표 열어주고요. 미음하고 한자키 눌러서 우리가 특수문자 불러온 다음에 우리가 요 당구장 표시 요거 이제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쌍따옴표로 이렇게 요 특수문자를 묶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작성하게 되면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죠. 그럼 여기까지 이제 다 작성했으니까 또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숫자는 이제 두 자리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특별한 조건이 없죠. 색깔 이름도 없죠. 그리고 특수문자 같은 거 집어넣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숫자만 두 자리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숫자 서식 코드 중에서 00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샵을 찍어버리면 지금처럼 5라는 값이 있을 때 05가 아니라 그냥 5하고 그렇게만 표시가 되겠죠. 해서 우리는 00하고 이렇게 이제 숫자 서식 코드를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는 파랑으로 이제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색깔 이름이 먼저 나왔으니까 대괄호 열어서 우리가 파랑이라고 써주고 대괄호 닫아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문자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문자를 표시하면 되니까 우리가 이제 문자 서식 코드 골뱅이를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좀 이제 문제에서 시킨 대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싹 다 이제 적용을 다 시켰습니다. 그러면
할 거 다 했으면 이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이요.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싹 다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작성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비어있는 곳 아무 곳이나 한 칸 클릭해 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록 중지 해주면 되겠죠. 해서 기록 중지요. 이렇게 이제 기록 중지까지 시키면 이제 매크로 작성이 끝났어요. 끝났으면 요 값들이 맞게 나왔나 확인 좀 하자고요. 자, 셀 값이 10 이상인 거, 10 이상인 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앞에다가 특수 문자 붙이고 그 다음에 뒤에 한 칸 띄고 숫자를 두 자리로 그렇게 이제 표시 줬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제 값이 0일 때는 빨간색으로 이제 당구장 표시, 요거 이제 표시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그리고 그 외에는 숫자를 그냥 두 자리로만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 외의 숫자 보니까 전부 다 이제 숫자 두 자리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다 됐죠. 그리고 텍스트가 만약에 들어있다면 파란색으로 표시해라. 파란색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확인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이 도형에 이제 텍스트를 이제 입력해 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이 도형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버리면 매크로가 바로 실행이 돼버리니까 이 도형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이제 메뉴가 뜨고 여기서 이제 텍스트 편집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을 했더니 커서가 이 안에서, 이 도형 안에서 깜빡깜빡 거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가 서식 적용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텍스트를 입력해 주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거는 텍스트를 입력하고 나서 엔터를 누르는 게 아니라 텍스트를 다 입력했으면 우리가 비어있는 셀을 아무 곳이나 한 번 더 클릭해 주라고요. 그러면 도형에 이렇게 이제 텍스트가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게 되나 안 되나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되나 안 되나 확인 좀 하자고요. 요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 주고 우리가 컨트롤하고 숫자 1번 눌러서 우리가 셀 서식에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요거를 이제 일반으로 고치고 확인이요. 일반으로 고쳤더니 아까 원래대로 이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도형을 땅 하고 이제 클릭해 보면 되겠죠. 도형 클릭이요. 도형을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전부 다 이제 수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문제요.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C의 3에서 C의 11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C의 3에서 C의 11번 영역이다. 그러면 지금 판매 수량이 들어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자, 여기다가 이제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는 그래프 보기라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거 보니까 이제 규칙 유형, 이 조건부 서식을 적용시킬 때 그때 이제 규칙 유형은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 요걸로 이제 선택을 하고 서식 스타일은 세 가지 색조로 이제 설정을 하래요. 그때 이제 중간 값의 종류를 숫자로 그렇게 만들어주고 그때 값을 이제 150으로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색을 테마색, 흰색, 배경 1 요걸로 이제 설정해주고 최대값의 그 색은 우리 표준색 파란색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하래요. 그때 이제 우리 도형의 순서도에 보게 되면 문서라는 이 도형이 있는데 이 도형을 동일한 시트 F13에서 F14번 그 영역에다가 생성을 하래요. F13에서 14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해당 도형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때 해당 도형의 이제 텍스트를 그래프 보기로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도형을 이제 클릭하면 그래프 보기라는 그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도형을 먼저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삽입이라는 이 메뉴 찾아가고요. 우리 도형에 찾아간 다음에 우리가 순서도에서 이제 문서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찍어주고 우리 F의 13번에서 시작해서 F의 14번까지 우리가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이제 이 도형, 해당 도형을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이 도형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도형 다 만들었으면 이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가 이제 매크로 지정 눌러주면 되겠죠. 매크로 지정을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매크로 이름 써줘야죠.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 뭘로 해라? 우리 그래프 보기라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여기다 이제 그래프 보기하고 써주면 되겠죠. 해서 그래프 보기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록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기록 버튼을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매크로의 이름이 맞나 안 맞나 확인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화 문서가 맞나 안 맞나 확인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확인 다 했으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누르는 순간 이제 매크로가 켜지는 거죠. 해서 여기서 확인이요. 확인 눌러서 이제 매크로 켰어요. 켰으면 이제 문제만 딱 풀어줘야 되겠죠.
해서 해당 영역부터 범위부터 잡자고요. C의 3번부터 시작해서 C의 11번까지 싹 다 범위 지정해주고 우리 이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할 거니까 우리 홈이라는 이 메뉴에 보게 되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 조건부 서식 클릭이요. 클릭한 다음에 우리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 거니까 새 규칙으로 들어가 주고 새 규칙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새 서식 규칙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뜨죠. 그때 이제 문제에서 규칙의 유형은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 이걸로 선택하라고 했죠. 해서 이때 첫 번째 거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하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그때 우리 서식 스타일은 이제 세 가지 색조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서식 스타일 지금은 두 가지 색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세 가지 색조 요걸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최소값이다 중간값이다 최대값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게 뜨는데 그때 중간값의 종류는 숫자로 하고 그때 값을 150 입력하래요. 그리고 색깔은 테마색 흰색 배경 1 요걸로 이제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중간값의 종류하고 값하고 색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변경시켜주면 돼요. 해서 여기서 100분의 수 요거 이제 찍어서 우리가 숫자로 변경을 시켜주고 그때 이제 값은 150으로 해라 그랬으니까 150 찍어주고요. 그때 이제 색깔이요. 색깔은 흰색 배경 1로 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테마색 흰색 배경 1이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대값에 대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최대값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최대값은 색깔을 표준색 파랑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색만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색깔 찍어서 여기서 이제 표준색 중에서 우리가 파랑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에서 시킨 거 다 했어요.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색상이 전부 다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건부 서식 다 했으니까 이제 문제 다 풀었잖아요. 다 풀었으니까 비어있는 셀 안 보고 한 번 더 클릭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매크로 기록 중지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기록 중지 여기서 요 아이콘 클릭해서 우리가 이제 기록 중지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 다 풀었으니까 요 도형에다가 이제 텍스트 넣어주면 되겠죠. 해서 해당 도형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텍스트 편집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다 이제 그래프 보기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죠. 글씨 다 입력했으면 또 비어있는 셀 아무것이나 한 번 더 클릭이요. 그럼 요 그래프 보기라는 요 매크로 다 만들었으니까 얘가 이제 정상적으로 되나 안 되나 확인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조건부 서식을 우리가 만들었을 때는 얘를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지금 이곳에다가 적용을 시켰죠. 이 범위를 싹 다 지정을 해요. 이렇게 이제 지정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맨 밑에 보게 되면 이제 규칙 관리라고 있습니다. 이 규칙 관리를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방금 내가 만든 그 규칙이 이곳에 나타나거든요. 나타나니까 이 규칙 이거 이제 선택해 주고 그래서 이제 규칙 삭제요. 규칙 삭제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다시 되돌아간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문제를 보니까 셀 포인터의 위치에 관계없이 매크로가 실행돼야 정답으로 인정된다.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우리 셀 포인터가 지금처럼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가 그래프 보기 요거를 이제 땅 하고 이제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실행이 돼야 정답으로 이제 인정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는 거죠. 지금 우리 거는 셀 포인터가 어디에 있든 간에 이런 도형을 눌렀을 때 전부 다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때 아까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 풀 때 제가 서식 코드로 작성했던 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얘가 10 이상일 때 이렇게 이제 특수 문자를 먼저 표시해 주고 그 뒤에 이제 사이뜨기 하나 해 주고요. 그리고 숫자 두 자리로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써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값이 0이랑 똑같을 때 지금처럼 요 특수 문자를 빨간색으로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써준 거고 그 뒤에다가는 그 외에는 숫자 두 자리로 그냥 표시해 달라 그렇게 써준 거고 만약에 해당 셀에 이제 텍스트가 들어있을 때는 파란색으로 이제 문자를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작성을 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2번 매크로 작성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3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우리 기타 작업 3번 시트에 보게 되면 지금 이런 이제 데이터들이 쭉쭉쭉 들어있죠.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프로시저 작성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자, 우리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이제 열차 요금 계산이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그 단추를 이제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요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철도 요금이라는 이 폼이 이제 나타나고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지금 열차 요금 계산이라는 이 단추를 아무리 눌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이 단추를 눌렀을 때 우리 철도 요금이라는 이 폼이 이제 나타나게 해라. 그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개발 도구로 이동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디자인 모드 요거 이제 열어주면 되겠죠. 디자인 모드 한번 클릭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열차 요금 계산 요 단추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요 단추가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죠. 그때 이제 우리가 더블 클릭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뜨면서 CMD 열차 요금 계산 열차 요금 계산이라는 그 커맨드 버튼이요. 커맨드 버튼을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여기다 이제 적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 폼 이름이요. 폼 이름은 우리 철도 요금이요. 철도 요금점 우리 쇼하고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만큼만 써주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작성한 게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좀 하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엑셀로 되돌아가야죠. 자, 요 엑셀 아이콘 이제 클릭해 주고요. 엑셀로 돌아온 다음에 우리가 이제 디자인 모드 요거 이제 해제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디자인 모드 다시 한번 더 클릭이요. 클릭하면 이제 해제가 됐고 그때 이제 열차 요금 계산이라는 이 단추를 이제 클릭하자고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철도 요금 요 폼이 이제 짜잔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니까 j4번부터 시작해서 l의 11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j 의 4번이다. 그럼 j 의 4번이 지금 여기 새마을부터 시작해서 l의 11번이요. l의 11번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만큼의 이제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의 값들이 목록상자에 이제 추가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래요. 지금 우리 목록상자라는 게 지금 여기에 있는 LST 열차 종류 얘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목록상자에 이 내용이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현재 시간이 예약 시간에 이제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txt 예약 시간이라고 컨트롤 명이 나왔죠.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예약 시간이라는 제목이 앞에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요 텍스트 상자가 우리 txt 예약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이 뒤에 있는 이 내용들은 우리가 언제 이렇게 되게 해주는 거예요? 폼이 나타나면 그렇게 되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폼이 이제 이니셜라이즈 우리 초기화가 됐을 때 이런 것들을 수행하게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코드를 작성해 주면 되겠죠. 지금 현재는 예약 시간도 안 나타나고요. 지금 이 목록 상자에 아무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곳에 이제 요런 이제 데이터가 됐든 아니면 시간이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폼은 이제 닫아버리고요. 우리가 이제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 주면 되겠죠. 비주얼 베이직 들어갈 때는 우리가 이제 개발 도구에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죠. 그래서 요거 이제 비주얼 베이직 선택을 땅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뜨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폼이 초기화가 됐을 때 그렇게 할 거니까 지금 우리 프로젝트 탐색기 이곳에서 우리 철도 요금이라는 요 폼 있죠? 요 폼 이름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기화가 됐을 때 그렇게 해줄 거니까 이렇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곳 이런 곳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우리가 더블 클릭해 주면 되겠죠. 더블 클릭을 했더니 유저 폼이 뭐가 됐을 때 클릭이 됐을 때 그렇게 떴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해당 폼이 이제 뭐가 됐을 때 이니셜라이즈 초기화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 이 앞에는 유저 폼이 선택돼 있으니까 뒤에 있는 거 요거 이제 클릭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이니셜라이즈로 우리가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유저 폼이 이니셜라이즈 초기화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우리가 이곳에다가 쭉쭉쭉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엑셀에 들어있는 셀에 들어있는 그런 값들을 우리 목록 상자가 됐든 콤보 상자가 됐든 그런 것에다가 이제 표시할 때는 우리가 이제 로우 소스라는 그 메서드를 이제 사용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우리 LST 우리 열차 종류요. 자, 열차 종류라는 그 컨트롤이 있다. 그 컨트롤의 행 원본이요. 로우 소스는 어떤 데이터를 이제 나타나게 해라. 우리 j 의 4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L의 11번 그 영역의 값들이 우리 리스트 상자 LST 열차 종류에 이제 나타나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약 시간이요. 우리 TXT 예약 시간이요. 예약 시간이라는 그 컨트롤인데 그 컨트롤에 우리 밸류
우리 값을 어떤 거를 집어넣어라? 현재 시간이 나타나게 하라 그랬죠. 현재 시간을 우리가 나타낼 때는 우리가 이제 time이라는 요 명령어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만 작성해 주면 끝이요. 해서 우리 목록 상자의 행 원본은 이 엑셀에 들어있는 이 영역의 값을 이제 표시해 달라. 그리고 txt 예약 시간이라는 그 컨트롤의 값은 우리 현재 시스템에 시간을 이제 넣어 달라. 이렇게 해주면 끝이요. 그러면서 이제 되나 안 되나 확인 좀 하자고요. 자, 우리 엑셀로 되돌아가자고요. 자, 여기에 있는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엑셀로 되돌아온 다음에 우리가 열차 요금 계산 요 버튼을 이제 눌러보면 되겠죠. 이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 txt 예약 시간이나 그 컨트롤에는 지금 현재 시간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고요. 그리고 이 목록 상자 LST 우리 열차 종류라는 그 목록 상자에는 지금 우리 엑셀에 들어있던 제2의 4번부터 L의 11번 그 영역의 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요.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철도 요금이라는 그 폼이 있대요. 자, 일단은 철도 요금이라는 폼부터 좀 띄우자고요. 자, 우리 열차 요금 계산이라는 이 단추를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이 단추를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철도 요금이라는 이 폼이 짜잔하고 나왔습니다. 자, 이 폼에 보게 되면 등록이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자, 등록 단추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폼에 입력된 그 데이터를 시트에 표 마지막 행 다음에다가 추가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우리가 이제 폼에다가 이제 뭔가 데이터를 쭉쭉쭉 이제 입력을 해놓고 여기서 이제 등록 단추를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그 폼에 입력된 그 데이터가 시트의 이제 마지막 행 그러면 지금 5행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죠. 이 마지막 행 다음 그러면 이제 6행이 되겠죠. 이 6행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짜잔하고 이제 나타나게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래요. 그때 이제 리스트 인덱스다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해서 우리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폼에 입력된 그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엑셀로 이제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때는 당연히 우리는 뭐를 만들어 줘야 돼요? 입력행을 우리가 이제 잡아 줘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구할 때는 지금 이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구할 때 어떤 셀을 기준으로 할지 그 기준이 되는 셀부터 일단은 먼저 봐야 되겠죠. 지금 이 표에서는 지금 고객 번호가 지금 A의 3번 셀에 들어 있어요. 그때 이 고객별 철도 요금 계산이라는 이 제목이 이 A의 3번 셀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행에 아무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A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입력행을 구할 때는 아예 공식처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사용하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입력행을 구하고자 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A의 3번 셀을 기준해서 로우 행 번호를 구해달라. 그럼 여기서는 이제 행 번호가 3이니까 앞에서 이제 3하고 그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인접한 그 데이터들의 연속된 그 데이터 범위에 우리 로우즈 카운트 데이터의 이제 행수를 구해달라.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는 이 A의 3번 셀을 기준해서 데이터가 총 3줄이 들어있죠. 해서 뒤에도 이제 3하고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이제 3이라고 나오고 뒤에서 이제 3이라고 나오면 그 두 개의 값을 서로 더해주게 되면 이제 6이 되겠죠. 그 6이란 값을 누구한테 집어넣어라? 우리 입력행에다 집어넣어라. 그러면 입력행은 이제 6행 그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만약에 입력이 되면 그 데이터는 우리 6행에 이제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입력행을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럼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우리 지상 좀 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그 폼부터 좀 띄우자고요. 폼에 지금 보면은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자, 여기 첫 번째 지상 보니까 목록 상자 LST 열차 종류라는 그 목록 상자가 있대요. 그 목록 상자가 지금 이 목록 상자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목록 상자에서 열차 종류를 선택했을 때만 폼에 데이터를 이제 워크시트에다가 입력하시오.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이제 고객 번호 입력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목록 상자에서 뭔가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이제 선택을 안 했다. 그랬을 때는 우리 폼의 데이터를 우리 데이터 워크시트에 입력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LST 이 열차 종류에서 뭔가 특정 데이터를 이제 선택을 했을 때만 폼에 있는 그 데이터를 워크시트에다가 이제 입력하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지상 읽어보니까 목록 상자 LST 열차 종류에서 열차 종류를 만약에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고객 번호 txt 고객 번호라고 있대요. 자, 여기 이제 고객 번호에다가
선택 안함 요거를 이제 표시를 하래요. 선택 안함 하고 네 글자를 이제 표시한 다음에 목록 상자 LST 열차 종류의 첫 번째 항목이 이제 선택이 되게 그렇게 하래요. 만약에 사용자가 선택을 안 했다면 그때 txt 번호라는 곳에다가 선택 안함이라고 표시를 하고 이 목록 상자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 중에서 첫 번째 항목이 선택되게 그렇게 이제 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문제상에서 아까 우리 리스트하고 리스트 인덱스를 쓰라 그랬죠. 그러면 이 리스트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 특정 데이터를 이제 선택할 때는 우리가 리스트 인덱스라는 그 명령어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리스트 인덱스는 그 위치가 이제 0번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데이터가 이제 리스트 인덱스 0번, 두 번째 데이터가 이제 1번, 세 번째 데이터가 2번, 네 번째 데이터가 이제 3번 하고 그렇게 이제 리스트 인덱스가 0번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리스트 상자에서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하려면 그때 이제 리스트 인덱스를 0번으로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0번이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데이터가 이제 짜잔하고 선택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비주얼 베이지 먼저 들어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 도구에 이제 비주얼 베이지 요거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찍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비주얼 베이직으로 들어왔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폼에서 등록이라는 이 단추를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등록 단추에서 우리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cmd 등록 클릭하고 이렇게 떴죠. 우리 등록이라는 그 커맨드 버튼이 있는데 그 커맨드 버튼을 뭐 했을 때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쭉쭉쭉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 첫 번째 지상이 나온 게 LST 열차 종류에서 열차 종류를 이제 선택했을 때만 폼에 이제 있는 그 데이터를 워크시트에 입력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LST 열차 종류에서 열차 종류를 만약에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고객번호 우리 txt 번호라는 그 컨트롤에다가 선택 안함 요거를 이제 표시를 한 다음에 목록 상자 우리 LST 열차 종류의 첫 번째 항목이 선택되게 그렇게 이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목록 상자에서 뭔가를 이제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먼저 이제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제 2% 이제 물어봐 주면 돼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LST 우리 열차 종류라는 컨트롤이 있다. 이 컨트롤의 이제 밸류, 이 컨트롤의 이제 값이 비어 있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비어 있냐라고 우리가 이제 물어볼 때 이 컨트롤을 우리가 이제 is null로 우리가 싹 묶어주면 됩니다. 해서 LST 열차 종류의 그 값이 비어 있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비어 있다 그 얘기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그 얘기죠. 선택을 만약에 안 했다면 우리 txt 번호라는 그 컨트롤이 있는데 그 컨트롤의 밸류 그 컨트롤의 값을 어떤 거를 집어넣어라? 우리 선택 안함으로 그렇게 이제 입력해 달라.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해주래요? 열차의 종류를 선택하지 않으면 txt 번호라는 그 컨트롤에다가 선택 안함을 표시를 하래요. 표시했죠? 표시하고 나서 LST 우리 열차 종류의 첫 번째 항목이 선택되게 그렇게 이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리스트 상자요. LST 열차 종류라는 이 컨트롤이 있는데 이 컨트롤의 리스트 인덱스요. 우리 리스트 인덱스를 이제 얼마로 선택해 주면 돼요? 0으로 선택해 달라. 0을 입력해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리스트 인덱스는 우리 0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리스트 인덱스를 이제 0번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첫 번째 항목이 이제 선택이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제 작성한 거는 우리 리스트 우리 열차 종류의 값이 is null 비어 있을 때 이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써준 거고 그때 이제 비어 있지 않다면 뭔가를 이제 선택했다는 얘기죠. 열차 종류를 이제 선택을 했다면 그때는 이제 폼에 있는 그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워크시트에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 내려가서 이제 우리가 else라고 써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폼에 있던 데이터가 이제 우리 엑셀에 워크시트에 이제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쭉쭉쭉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입력행부터
이제 입력부터 하자고요. 자, 입력행을 구하겠다. 입력행을 구하는데 그때 우리는 A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해서 A의 3번 셀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로우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다가 더하기 써주고요. 대괄호 열어서 또 A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커런트 레지온하고 쭉쭉쭉 써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이제 커런트 레지온하고 우리가 이제 입력해주면 됩니다. 해서 커런트 레지온이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점 찍어주고 로우즈 카운트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입력행은 다 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문제 지상으로 봤을 때 요 두 개 지상은 지금 여기서 이제 다 해결해 준 거죠. 그래서 우리 목록 상자에서 열차 종류를 선택했을 때만 폼의 데이터를 이제 워크시트에다가 입력해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비었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비어 있으면 얘네들을 실행해 줄 거고요. 비어 있지 않다면 거짓이다 해서 else로 찾아와서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게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밑에다가 쭉쭉쭉 이제 작성을 해 주면 돼요. 그리고 열차 종류를 이제 선택하지 않았다면 txt 번호라는 곳에다가 선택 안 하면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코드를 이제 써준 거죠. 그리고 목록 상자에 첫 번째 항목이 선택되게 해라. 그렇게 나와서 우리가 이제 lst 열차 종류의 리스트 인덱스를 0번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요만큼 해주면 이제 지금 이 두 개의 지상이 싹 다 이제 끝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입력행까지 구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엑셀 그림을 보고 어떤 열에다가 이제 뭐를 갖다 넣어야 되는지 그거 좀 이제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엑셀이 있고 열차 요금 계산이라는 이 단추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뜨죠. 그럼 요 폼이랑 우리 엑셀 데이터랑 같이 좀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 폼에다가 이제 고객 번호를 이제 짜잔하고 이제 입력을 하겠죠. 입력하고 나머지 이제 데이터들 싹 다 이제 선택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등록이라는 단추를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내가 입력했던 그 고객 번호가 지금 우리 엑셀에 A열에 여기에 요 자리에 이제 짜잔하고 들어가야죠. 그때 이제 고객 번호에 대해서 지상이 나왔습니다. 고객 번호 앞에다가는 입력하는 그 순서를 나타내는 그 번호랑 빼기를 이제 입력하래요. 그 얘기가 지금 얘는 첫 번째 데이터다 빼기 그렇게 이제 붙고 그 뒤에다가 사용자가 입력한 그 고객 번호가 붙게 그리고 얘는 이제 두 번째 데이터다 그렇게 해서 2번 빼기 하고 그렇게 붙고 사용자가 입력한 그 고객 번호가 이제 이렇게 이제 붙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 번째 데이터 지금 이곳에다가 이제 우리가 고객 번호를 뭔가를 쓰겠죠. 쓰고 나서 이제 등록을 눌렀을 때 이 자리에는 3번 빼기라고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하고 사용자가 입력한 이 고객 번호, 이 컨트롤에 입력한 그 데이터가 이제 뒤에 짜잔하고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고객 번호는 대문자로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때 이제 유케이스를 써라.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럼 우리가 좀 이따가 이 해당 컨트롤의 값을 우리가 이제 유케이스로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입력 순서를 나타내는 그 번호를 맨 앞에다가 표시하고 빼기 기호를 이제 입력해 주면 되는데 이 빼기 기호는 그냥 입력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입력 순서를 나타내는 그 번호는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입력 순서를 나타내는 번호는 이제 어떻게 구하냐? 자, 우리 여기에 행번호 좀 보자고요. 행번호가 4행일 때 우리 1번이었죠. 5행일 때는 이제 2번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6행일 때는 이제 3번이 되면 되고 7행일 때는 그리고 우리 4번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8행에다가 뭔가 데이터가 들어갈 때는 그때 고객번호 앞에는 이제 5번 하고 그렇게 이제 오면 될 거고요. 9번일 때 이제 6번 그리고 10번일 때는 이제 7번 하고 그렇게 이제 오면 되겠죠. 그때 행번호랑 이 입력되는 그 순서를 나타내는 이 번호랑 그 차이 값을 보게 되면 3씩 그렇게 이제 차이가 나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지금 여기다가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6행에다가 그 데이터를 이제 입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행 번호를 이미 구해놨어요. 어디서? 우리 입력행 구하는 이 식에서. 그래서 입력행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구한다 그랬죠. 그래서 A의 3번 셀에 로우 행 번호를 구해달라. 그러면 A의 3번 셀에는 행 번호가 3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3이라는 그 값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의 3번 점 current region rows count라고 쓰게 되면 A의 3번 셀을 기준으로 인접한 그 데이터들에 연결된 그 범위의 데이터 행수를 이제 구해주겠죠. 그러면 이 A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연결된 그 데이터의 행수는 총 3행이죠. 그래서 요 뒤에서 이제 나오는 값이 이제 3하고 그렇게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얘랑 더해서 이제 6행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그 6이라는 값을 우리 입력행으로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등록 버튼을 뭔가 데이터를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그때 이제 입력행은 이제 6행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입력행에서 빼기 3을 하게 되면 어차피 이 값들이 3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 3을 빼주면 3이라는 번호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그 다음 데이터를 입력한다. 그러면 입력행은 그때는 이제 7행이 될 거고 거기서 이제 3을 빼주면 4라는 값이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데이터 또 입력을 한다. 그랬을 때는 그때 이제 입력행은 이제 8행이 될 거고 거기서 이제 3을 빼주면 이제 5번 하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 순서를 나타내는 그 번호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 순서를 나타내는 그 번호는 입력행 빼기 3.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해당 번호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요 지시사항 좀 해결 좀 하자고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폼 요거 이제 닫아버리고요. 우리 비주얼 베이직으로 이제 들어가자고요. 비주얼 베이직 들어갔더니 아까 입력하던 거 그게 이제 나타났죠. 그럼 그 밑에다가 우리 셀에다가 이제 입력하겠다 해서 여기다 이제 셀즈라고 써주고요. 자, 내가 구한 그 입력행 컴마 1열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을 건데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냐? 우리 입력행 마이너스 3이요. 입력행 마이너스 3을 하게 되면 우리 입력 순서를 나타내는 그 번호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다가 이제 하이픈 요 기호를 이제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입력행 마이너스 3한 거 그거 이제 출력하고 그 뒤에다가 이어서 뭐를 이제 출력해라. 우리 하이픈을 이제 찍어 달라. 그리고 그거 이어서 뭘 나타내라. 우리 고객 번호를 이제 나타내라. 그러면 그 고객 번호는 우리가 지금 이 컨트롤에다가 입력하겠죠. 그러면 요 컨트롤을 찍어 보게 되면 그때 이제 속성창에 보면 이제 txt 번호다 하고 컨트롤 명이 나타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뒤에다가 txt 번호라는 그 컨트롤에 들어있는 그 값이요. 해서 value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 값을 이제 나타내라.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때 이제 그 고객 번호는 대문자로 이제 입력이 되도록 설정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요 txt 번호점 우리 value라는 거 요거를 우리가 이제 ucase로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컨트롤명 앞에 가서 이제 ucase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ucase라고 써서 요 해당 컨트롤을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입력행이 6행이라면 여기서 이제 6-3을 하니까 여기서 이제 3이라는 그 값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그거 이어서 뭘 나타내라? 하이픈을 나타내라. 그리고 그거 이어서 뭘 나타내라? 이곳에다가 사용자가 입력한 그 데이터를 ucase 싹 다 이제 대문자로 바꿔서 이곳에다가 이제 표시해 달라. 그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 데이터를 어디다가 집어넣어라? 우리 입력행, 1열에다가 집어넣어 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고객 번호를 이제 입력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입력하게 되면 요 해당 지시사항은 이제 전부 다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럼 이제 또 엑셀로 되돌아가서 그 다음 거 좀 보자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엑셀로 되돌아왔고요. 열차 요금 계산 요거 좀 누르자고요. 눌러서 지금 이 폼에서 우리가 이제 고객 번호는 이제 해결했죠. 고객 번호 이제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열에는 예약 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예약 시간은 지금 이 예약 시간 이 컨트롤에 들어있는 그 값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때 여기 지시사항을 보게 되면 입력되는 그 데이터는 워크시트에 입력된 기존 데이터와 같은 형식의 데이터로 이제 입력하시오.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때 이제 시간하고 분하고 요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거는 지금 오후 7시 36분 44초 하고 지금 오전 오후다 그것도 써져 있고 시 분초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간하고 분만 이제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문제에서 이제 포맷을 이제 사용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포맷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형식을 이제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요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비주얼 베이직 다시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입력행, 2열에다가 이제 데이터 집어넣을 거죠. 그래서 요만큼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게요. 붙여넣기 해주고 여기다가 이제 2열이라고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입력행, 2열에다가는 우리가 이제 예약 시간을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때 그 예약 시간은 지금 우리 이 컨트롤에 들어있는 그 시간을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해서 해당 이 컨트롤 찍어 보니까 이 컨트롤에 이제 이름은 txt 예약 시간이다.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입력행, 2열에다가 txt 우리 예약 시간이요. 예약 시간이라는 그 컨트롤에 값을 우리가 넣어달라. 이렇게 해서 txt 예약 시간 점 value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근데 그때 이제 입력하는 그 형식을 이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txt 예약 시간 밸류라는 거 요만큼 쓴 거를 우리가 이제 포맷으로 이제 묶어서 우리가 이제 형식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서 가지고 있는 그 값에 형식을 지정해 주겠다. 그때 이제 형식은 어떻게 해요? 우리 HHC, mm분 그런 형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시간하고 분만 나타나게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곳에 들어있는 그 값의 형식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그 값을 이제 입력한 컴마 2열에다가 넣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이제 필드를 기존 데이터와 같은 형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입력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써줬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우리 2열의 데이터가 이제 끝났죠. 그 다음에 다시 엑셀로 좀 돌아가자고요. 이 열차 요금 이제 계산 요거 좀 이제 누르자고요. 눌러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3열에는 C열에는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오전인지 오후인지 그 데이터 값을 이제 넣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오전인지 오후인지 그게 우리 예약 시간 이곳에 이 컨트롤에 들어있는 이 시간을 가지고 오전인지 오후인지 그걸 이제 구분하겠죠. 그때 이제 그 다음 지시사항 보니까 구분은 우리 예약 시간에 따라서 오전 오후로 이제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하래요. 그때 이제 타임 밸류를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요 타임 밸류라는 거는 텍스트 형식으로 된 그런 실제 시간 형식으로 변환해주는 그 함수가 우리 타임 밸류라는 이 함수예요. 사람은 지금 눈이 있으니까 오후 써져 있네. 오후라고 표시하면 되겠네. 오전이라고 만약에 써 있다면 오전이라고 표시하면 되겠네. 그렇게 쉽게 알 수 있지만 우리 엑셀에서는 시간을 우리 소수점으로 인식을 하죠. 그 내용 좀 보자고요. 우리 엑셀에서는 이제 시간을 나타낼 때 0.0부터 시작해서 0.99999999 해서 여기까지 그 값으로 이제 시간을 전부 다 이제 인식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0.0이라는 게 0시 0분 0초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0시 0분 0초부터 시작해서 우리 23시 59분 59초까지 그렇게 해서 우리 0.0부터 시작해서 0.99999999 그 값으로 이제 시간을 전부 다 인식을 한다고요. 시간을 그렇게 이제 소수점으로 이제 인식을 하는데 소수점이 이제 0.0이다. 그 얘기는 이제 자정 12시다. 자정 12시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소수점 값이 0.25다. 그러면 얘는 이제 우리 오전 6시를 보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0.5라는 그 소수점은 우리 정오 12시를 보고 우리가 이제 0.5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0.75가 있다. 그 값은 우리 시간을 따졌을 때 오후 6시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간을 우리 엑셀에서는 소수점으로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해요. 인식을 해서 0시 0분 0초부터 시작해서 23시 59분 59초까지 그렇게 이제 소수점으로 나타내는데 그때 이제 자정 12시냐 정오 12시냐 그게 이제 0.0이냐 0.5냐 그 차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후다 그러면 오후라는 거는 0.5 이상이 이제 오후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간을 따질 때 0.5부터 시작해서 우리 오후 12시, 정오 12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값을 비교할 때 그 텍스트 상자에 들어있는 그 해당 시간이 0.5 이상이라면 오후라는 얘기고 0.5 미만이라면 이제 오전이라는 그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0.5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서 오전 오후를 구분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우리가 입력한 컴마 3열에다가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일단은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먼저 들어가자고요.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서 입력한 컴마 3열 그거 이제 구분 이제 입력할 거예요. 요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좀 할게요. 붙여넣기 해서 요거를 이제 3열에다가 우리가 집어넣을 건데 3열에다가는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을 거예요? 우리 오후가 됐든 오전이 됐든 그걸 이제 집어넣을 거죠. 그거를 이제 집어넣을 때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줘야 되겠죠. 자, if 만약에 우리가 txt 우리 예약 시간이라는 그 컨트롤에 실제 값이 이제 들어있죠. 그 실제 값이 이 텍스트 상자에 들어있는 그 값을 우리가 이제 타임 밸류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텍스트 형식으로 들어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진짜 시간 형식으로 그렇게 변환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해서 이 컨트롤에 들어있는 텍스트 형식의 그 시간을 우리 타임 밸류 시간 형식으로 그렇게 이제 변환해 달라. 그렇게 이제 변환한 거를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타임 밸류라는 그 함수를 이제 묻게 되면 이제 시간이 이제 소수점으로 그렇게 이제 환산이 되겠죠. 그 값이 이제 0.5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됩니다. 0.5 이상이라면 그게 이제 오후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0.5 이상이라면 그때 입력행 컴마 3열에다가 뭐라고 집어넣어라? 우리 오후라고 넣어주세요.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는 0.5 미만이라는 얘기죠. 0.5 미만일 때는 이제 어떻게 해라? 우리 입력행 컴마 3열에다가 이제 뭐라고 써라? 오전이라고 넣어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if는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end if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if 명령어를 쓴 거 보면 요 텍스트 상자에 들어있는 그 시간을 시간 형식으로 그렇게 바꿔달라. 그러면은 그 시간이 이제 소수점으로 나오겠죠. 그 소수점에 나온 게 0.5 이상이야. 0.5라는 게 우리 시간으로 따졌을 때 정오 12시라 그랬어요. 정오 12시 이상이면 오후라는 얘기니까 우리 입력행 컴마 3열에다가 오후라는 값을 넣어달라. 그렇지 않다. 그 얘기는 0.5 미만이라는 얘기니까 그때는 이제 입력행 컴마 3열에다가 우리 오전이라고 입력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2% 이렇게 이제 작성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구분에다가 오전 오후 구분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을 시켜주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 지시사항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싹 다 이제 끝난 거죠. 자, 그럼 이제 엑셀 좀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분까지 해줬으니까 지금 여기 데이터는 이제 입력이 되게 우리가 이제 만들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거 이제 해줘야 되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열차 요금 계산 요거 좀 이제 클릭 좀 할게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폼이 떴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D열 4열에다가는 열차명을 이제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2열에는 우리가 이제 좌석명을 이제 입력해주면 돼요. 그때 이 열차명과 좌석명은 우리가 이 리스트 상자에서 뭔가 이제 데이터를 하나를 짜잔하고 이제 선택을 하겠죠. 그러면 그 선택한 그 데이터 열차명하고 좌석명을 우리가 이곳에다가 이제 짜잔하고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요금도 있는데 이 요금은 우리가 이제 실제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요금 총액에서 이제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매수도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매수는 이제 그 밑에 있는 컨트롤에서 이제 입력이 되겠죠. 자, 일단은 요거부터 보자고요. 새마을하고 일반시라고 요걸 이제 가져다가 여기다가 이제 우리 4열하고 5열에다가 각각 넣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요 지금 이제 이 폼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니까 우리가 좀 크게 키워서 좀 보자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리스트 상자에 들어있는 이 값을 이제 가져다 쓰는 거죠. 그때 이제 사용자가 이제 어떤 행에 있는 그 데이터를 이제 선택할지 몰라요. 그때 이제 이 리스트 상자에 특정 데이터의 이제 위치를 나타내는 그 리스트 인덱스는 전부 다 이제 0번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해서 우리 이 첫 번째 행이 이제 0행이 될 거고요. 그 밑에 두 번째 데이터가 이제 1행이 될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데이터가 이제 2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데이터가 이제 3행이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데이터가 이제 4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데이터가 이제 우리 5행이 되겠죠. 그리고 7행에 있는 이 데이터가 리스트 인덱스가 이제 6행이 될 겁니다. 6번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열 번호도 보자고요. 이 열차명은 전부 다 0열에 들어있는 거고요. 그리고 좌석명은 이제 1열에 들어있는 거고, 요금은 이제 2열에 들어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열차명과 이제 좌석명을 가져가야 되는데, 열차명하고 좌석명을 가져갈 때는 우리가 특정 행의 0열의 값을 갖다 달라. 특정 행에 우리 1열에 있는 값을 갖다 달라. 그렇게 하면 이제 열차명하고 좌석명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요금을 가져가겠다. 그러면 특정 행에 2열의 값을 갖다 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어차피 열차명이다, 좌석명이다, 요금이다. 이거는 열 번호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0열에는 무조건 열차명이 들어있고, 1열에는 무조건 좌석명이 들어있고, 2열에는 무조건 요금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열 번호는 고정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되는데, 그때 이제 사용자가 어떤 행에 있는 그 데이터를 이제 선택할지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사용자가 이제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했을 때, 그때 이제 리스트 인덱스를 보게 되면 얘도 이제 0번이죠.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 얘를 선택했다. 그러면 그때 그냥 리스트 인덱스만 구하면 그냥 리스트 인덱스가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데이터를 선택했다. 그러면 그냥 리스트 인덱스가 2번이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 5번, 6번 하고 그렇게 이제 구해진다고요.
사용자가 이제 몇 번째 행 거를 이제 선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행 번호는 계속해서 변합니다.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참조행으로 따로 이제 만들어서 입력행처럼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그때 참조행은 뭐 별다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리스트 상자에 그냥 리스트 인덱스를 그냥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사용자가 지금 이 데이터를 만약에 선택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때 그냥 리스트 인덱스를 구해달라. 그럼 이제 3번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데이터의 열차명을 가져가겠다. 그러면 삼행 0열의 값을 갖다 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좌석명을 내가 가져가겠다. 그랬을 때는 그냥 그 삼행 1열의 값을 갖다 달라. 그렇게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조행이라는 걸 구할 때는 그냥 이 리스트 상자의 리스트 인덱스를 그냥 우리가 참조행 번호로 우리가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참조행을 구하고자 했을 때 지금처럼 코드를 이렇게 이제 입력하게 되면 이 열차 종류라는 이 리스트 상자에 리스트 인덱스 번호를 우리 참조행에다 집어넣겠다.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만약에 사용자가 이제 첫 번째 이 데이터를 만약에 선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이 리스트 열차 종류의 리스트 인덱스는 이제 0번이 될 거예요. 그 0번을 누구한테 집어넣어라? 참조행에다 집어넣어라. 그럼 참조행은 이제 0번이 되겠죠. 그때 이제 내가 열차명을 가져가겠다. 그러면 어차피 열차명은 무조건 0열에 들어있고 좌석명은 무조건 1열에 들어있고 요금은 이제 무조건 2열에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참조행, 0열 값을 갖다 달라. 그러면 지금 얘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참조행, 1열의 값을 갖다 달라. 그럼 이제 특실하고 얘를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요금을 가져갈 때는 참조행, 2열의 값을 갖다 달라. 그렇게 하면 이제 요금이 구해지겠죠. 그리고 만약에 사용자가 만약에 요 데이터를 만약에 사용자가 선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사용자가 선택한 이 데이터는 지금 세 번째 데이터죠. 세 번째 데이터인데 그때 이제 리스트 인덱스는 무조건 0번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가 0번이고 여기가 이제 1번이고 여기가 2번이니까 그때 LST 열차 종류점 리스트 인덱스는 이제 2하고 2라는 값이 이제 나오겠죠. 그러면 그 2라는 값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우리 참조행에다 집어넣어라. 그럼 참조행은 이제 0이 아니라 2가 되겠죠. 그때 이제 참조행, 0열의 값을 갖다 달라. 그러면 참조행이 2행이니까 2행 0열의 값 해서 얘를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좌석명을 가져가겠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참조행이 지금 2니까 참조행, 1열의 값을 갖다 달라. 그럼 얘가 나오겠죠. 그리고 내가 요금을 가져가겠다 그랬을 때는 참조행, 2열의 값을 갖다 달라. 그렇게 하게 되면 참조행에는 지금 2라는 값이 있으니까 2행 2열에 들어있는 요 데이터가 이제 선택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이 리스트 상자에 들어있는 이 값을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참조행이라는 거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코드를 써서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코드 한번 입력해 보자고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먼저 참조행을 먼저 구해야 되니까 자 여기 가서 이제 참조행 구하자고요. 참조행을 구할 때는 참조행은 어떻게 구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LST 우리 열차 종류라는 그 리스트 상자가 있는데 그 리스트 상자에 그냥 리스트 인덱스를 그냥 가져다 쓰면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참조행을 구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셀에다가 이제 입력을 할 건데 그때 이제 우리 셀에다가 입력되는 그 내용이 셀에 입력행, 4열이요. 4열에는 우리 열차명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때 열차명이라는 걸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 열차명은 우리 리스트 상자에 들어있죠. 그때 리스트 상자의 이름은 LST 열차 종류라는 그 리스트 상자고요. 그 열차 종류의 리스트들 중에서 몇 행 몇 열에 있는 거 갖다 달라. 참조행, 우리 0열의 값을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열차의 종류는 전부 다 이제 0열에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엑셀에 입력행, 5열에다가는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돼요? 우리가 이제 좌석명을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 좌석명은 우리 리스트, 열차 종류라는 이 리스트 상자에 참조행, 몇 열에 들어있다? 우리 1열에 들어있더라. 1열에 들어있는 그 값을 입력행, 5열에다가 넣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엑셀 좀 보자고요. 자, 우리 엑셀로 봤을 때 지금 우리 방금 입력한 게 요 칸에다가 이제 입력할 그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리스트 상자에서 가져다가 이제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열차 요금 계산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지금처럼 철도 요금하고 폼이 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집어넣을 게 이제 매수를 집어넣을 거예요. 매수는 이 해당 컨트롤의 값을 이제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요것도 이제 한번 입력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비주얼 베이지 먼저 들어가야죠. 해서 비주얼 베이지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집어넣을 게 우리 입력행 컴마 6열에다가 우리가 이제 매수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 매수는 지금 요 컨트롤에 들어 있습니다. 해서 해당 컨트롤 우리가 찍어 보면 지금처럼 txt 매수하고 그렇게 이제 컨트롤 명이 써져 있죠. 해서 입력행 컴마 6열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라? 우리 txt 매수라는 그 컨트롤에 밸류 값을 이제 넣어주세요라고 지금처럼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해당 컨트롤에 들어있던 그 매수가 우리 셀에 입력행 컴마 6열에 이제 입력이 되겠죠. 자, 그 다음 거 좀 보자고요. 그 다음 거를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매수까지 이제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력할 거. 그 다음에 이제 7열에다가 입력행 컴마 7열에다가 우리가 이제 요금의 총액을 집어넣어주면 되는데 우리 요금의 총액은 지금 폼에다가 입력하는 그 데이터가 아니죠. 해서 우리 문제 지상을 보게 되면 요금 총액은 매수 곱하기 요금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입력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근데 그때 이제 요금은 우리 이 리스트 상자에서 이제 꺼내와야죠. 꺼내오고 그리고 이제 매수는 이 해당 컨트롤에 입력된 그 값을 이제 사용하면 되겠죠. 해서 이 컨트롤의 값이랑 우리 이곳에서 꺼내온 그 요금이랑 서로 곱해서 그거를 이제 우리 입력행 컴마 7열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그것도 이제 입력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비주얼 베이지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입력행 컴마 7열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요금의 총액을 집어넣을 건데 요금의 총액은 매수 곱하기 요금 이렇게 이제 계산하라고 했죠. 그때 이제 매수는 우리 이곳에 이 컨트롤에 들어있죠. 해서 이 컨트롤에 들어있는 그 값이랑 곱해라. 뭐를 곱하냐? 우리 요금을 이제 곱해주면 되는데 그 요금은 우리 리스트 상자에 들어있어요. 해서 지금 이곳에 쓴 거, 요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우리가 사용하면 되겠죠. 해서 요 코드 좀 복사 좀 하자고요. 해서 요만큼 이제 복사해주고 우리가 컨트롤 V 눌러주고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좌석명을 가지고 올 게 아니라 요금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열 번호만 우리가 2열로 이렇게 이제 고쳐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곳에는 지금 이제 요금이 들어있고 이곳에는 이제 매수가 들어있으니까 매수 곱하기 요금 그렇게 이제 계산된 게 맞죠. 해서 이렇게 입력해주고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입력할 거 다 했으면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end if하고 if는 이제 닫아주면 돼요. 해서 end if요. 이렇게 써주면 이제 코드 다 입력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더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cmd 등록이라는 단추 얘를 이제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지금 코드를 지금 이만큼을 이제 입력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if가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되고 else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end if에서 여기서 이제 if문이 이제 끝난 겁니다. 그때 이제 여기서 if를 쓴 이유가 우리 목록 상자 LST 열차 종류에서 열차 종류를 선택했을 때만 폼에 있는 그 데이터를 워크시트에 입력을 하라고 했어요. 해서 그걸 이제 선택했냐 아니냐 그걸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LST 열차 종류점 value라는 이 값을 우리가 이제 이즈널 비었냐 그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해서 이 리스트 상자의 값이 만약에 비어 있다면 선택을 안 했다. 입력을 하지 않았다. 그 얘기니까 입력을 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 txt 번호라는 그 컨트롤에다가 선택 안함 요걸 이제 나타내라 그랬죠. 그리고 그때 이제 리스트 상자에서 첫 번째 항목이 이제 선택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스트 상자 점 리스트 인덱스를 0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요 if문에서 우리 리스트 열차 종류의 그 값이 이즈널 비었냐? 비어 있으면 요거를 이제 실행해라. 만약에 비어 있지 않다. 그 얘기는 뭔가를 이제 선택했다는 얘기죠. 뭔가를 이제 선택을 했을 때는 이제 else로 찾아와서 이제 폼에 입력돼 있던 그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엑셀로 옮기기 위해서 지금 이만큼을 전부 다 else 밑에다가 쭉쭉쭉 코드를 다 써준 겁니다. 그때 이제 입력행하고 첨조행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되고요. 그때 이제 입력행 컴마 1열에다가 우리가 이제 고객 번호를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때 이제 고객 번호는 우리 맨 앞에다가 이제 입력하는 그 순서를 나타내는 그 번호를 출력하라고 했습니다. 해서 입력하는 그 번호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력행 -3을 해준 거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하이픈 빼기라는 요 기호를 이어서 출력하고 그리고 원래 txt 번호라는 그 컨트롤에 입력된 그 값을 유케이스 대문자로 싹 다 이제 바꿔서 서로 전부 다 이제 연결시켜서 우리가 입력행 컴마 1열에다가 집어넣어 달라 그렇게 이제 써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력행 컴마 2열에는 우리가 이제 예약 시간을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그 예약 시간은 우리 txt 예약 시간 요 컨트롤에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입력하던 그런 형식이랑 맞춰서 이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컨트롤에 입력된 그 데이터를 포맷, 형식을 정해주겠다. 그때 형식은 HHMM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형식을 지정해서 예약 시간이 이제 입력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입력행 컴마 3열에는 오전인지 오후인지 그걸 이제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거는 txt 예약 시간이라는 그 값에 들어있는 게 오전인지 오후인지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해당 컨트롤에 들어있는 값을 이제 시간 형태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타임 밸류로 이제 싹 다 이제 묶었습니다. 묶어놓고 그게 이제 0.5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봤죠. 0.5가 이제 정오 12시라 그랬어요. 정오 12시 이상이면 이제 오후라는 얘기니까 입력행 컴마 3년에다가 오후라고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해달라.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오전이라고 입력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오전 오후가 구분에 이제 입력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력행 컴마 4열 그리고 입력행 컴마 5열에는 이제 우리가 열차명과 좌석명 그 두 가지를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열차명과 좌석명이 우리 리스트 상자에 들어있죠. 그래서 그 리스트 상자에 참조행 컴마 0열의 값을 이제 집어넣어 달라. 참조행 컴마 1열의 값을 집어넣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열차명과 좌석명을 전부 다 이제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력행 컴마 6열에다가는 우리가 이제 매수를 집어넣어야 돼요. 해서 txt 매수라는 그 컨트롤의 값을 이제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력행 컴마 7열에다가는 우리가 이제 요금 총액을 이제 넣어줘야죠. 그때 이제 요금 총액은 우리가 따로 이제 입력받은 그 데이터가 아니죠. 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때 이제 매수 곱하기 요금으로 계산해라 라고 해서 매수는 txt 매수라는 그 컨트롤에 들어있고 그리고 요금은 우리 리스트 상자에 들어있었죠. 그때 요금이 이제 리스트 상자에 참조행 컴마 2열에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참조행 컴마 2열의 값을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서 요금을 가지고 와서 txt 매수에 들어있는 그 값이랑 서로 곱해서 그렇게 이제 요금 총액을 싹 다 이제 계산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계산된 그 값을 입력행 컴마 7열에다가 집어넣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폼에 입력된 그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엑셀로 이제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해 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코드 다 작성했으니까 우리 엑셀로 되돌아가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자, 여기서 이제 열차 요금 계산이라는 요 단추 이제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객 번호에다가 제가 소문자로 B123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쓰고 나서 우리 이 해당 컨트롤 있죠? 리스트 상자요. 리스트 상자에서 아무것도 선택 안 할게요. 선택 안 하고 그냥 등록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등록 버튼을 눌렀더니 지금처럼 고객 번호라는 이 컨트롤에 선택 안함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됐죠. 그러면서 이 리스트 상자의 첫 번째 이 데이터가 선택이 짜잔하고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고객번호 입력할게요. 고객번호 이제 B123이다. 제가 분명히 소문자로 입력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선택을 할 때 제가 통일호 요거 이제 선택할게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제 매수를 입력하면 되는데 매수는 제가 이제 두 개 그렇게 이제 입력할게요. 입력해 놓고 이제 여기서 등록 버튼 좀 누르자고요. 등록이요. 등록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눌렀더니 지금 고객 번호를 제가 분명히 소문자로 B123이라고 입력했는데 그때 이제 B123 이렇게 이제 대문자로 이제 입력이 됐죠. 그리고 그 앞에는 입력 순서를 나타내는 그 번호가 3번이다 해서 세 번째 데이터다 해서 3이라고 그렇게 붙었고 중간에 이제 하이픈도 들어갔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고객 번호는 이제 밖에 입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약 시간이요. 예약 시간 보니까 지금 오후 8시 22분 55초 그렇게 이제 돼 있죠. 그때 이제 예약 시간이 20시 22분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들어갔고요. 그때 이제 구분해 보니까 이제 오후라고 그렇게 이제 입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열차명이요. 열차명은 보니까 제가 통일호를 선택했죠. 했더니 이제 통일호가 이렇게 이제 들어갔고요. 그때 1등실이다 해서 1등실 좌석명도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매수는 제가 2장 입력했죠. 2개가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때 이제 요금 총액은 매수 곱하기 요금으로 그렇게 이제 계산하라고 했죠. 지금 매수는 2장이고 그때 이제 요금이 8,000원이니까 16,000원 하고 그렇게 이제 입력되는 게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폼에다가 입력했던 그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전부 다 이제 엑셀에 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제 보니까 기타 작업 3번 시트 그랬습니다. 기타 작업 3번 시트가 지금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이 시트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 시트를 뭐 했을 때
활성화를 했을 때, 활성화가 되면 해당 시트의 L의 1번 셀이요. L의 1번 셀, 그러면 지금 우리 L의 1번 셀이 지금 요 위에, 자, 우리 L의 1번 셀, 그러면 지금 요 셀을 보고 얘기하죠. 이 셀에 오늘 날짜가 이제 입력이 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먼저 들어가자고요. 자, 일단 비주얼 베이직 클릭이요. 자, 비주얼 베이직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왔고, 지금 이거는 L의 1번 셀에 오늘 날짜가 이제 입력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거는 언제 이렇게 되게 하는 거예요? 기타 3번, 기타 작업 3번이라는 이 시트가 뭐가 됐을 때, 활성화가 됐을 때 이제 그렇게 되게 할 거죠. 해서 우리가 왼쪽 위에 보게 되면 프로젝트 탐색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 기타 작업 3번 시트가 지금 여기 있죠. 이 기타 작업 3번 시트를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되죠.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창이 하나 뜹니다. 뜨면 여기서 이제 이 앞부분을 우리가 이제 워크시트로 고쳐주고요. 이 워크시트를 뭐 했을 때, 활성화를 했을 때 액티베이트하고 그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지금 여기는 이제 셀렉션 우리 체인지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얘를 이제 선택해서 우리가 이제 액티베이트 요거 이제 선택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해당 워크시트가 액티베이트 활성화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코드를 작성해 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 L의 1번 셀에다가 집어넣을 거니까 L의 1번 셀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요. 그러면서 여기다 이제 오늘 날짜가 입력되게 해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이제 오늘 날짜 집어넣는 데이트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L의 1번 셀에다가 현재 날짜를 넣어주세요. 이렇게요. 이렇게 쓰는데 이거 코드 쓰는 건 어렵지 않은데 여기 들어오는 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더 보세요. 지금 이렇게 이제 기타 작업 3번 시트가 이제 활성화가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그걸 적어야 되니까 우리 이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기타 작업 3번 시트 요 이름을 우리가 더블 클릭해주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창이 하나 뜨는데, 그때 이 앞에서 이제 워크시트, 이 앞을 이제 워크시트로 우리가 수정을 해주고 그 뒷부분을 우리가 이제 액티베이트 요걸로 이제 수정을 해주면 지금처럼 워크시트 액티베이트하고 이렇게 뜹니다. 그럼 그곳에다가 이제 코드만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돼요. 요거 이제 찾아 들어가는 방법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다 했으니까 우리 엑셀로 되돌아가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자, 엑셀로 되돌아가자고요. 엑셀 버튼을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엑셀로 되돌아왔고요. 지금 여기 L의 1번 셀에는 아무것도 안 써져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를 실제로 이제 활성화를 시켜보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제 이 시트가 이제 선택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시트를 한번 클릭했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기타 작업 3번 시트 요거 이제 다시 찍어주면 되겠죠. 얘를 이제 찍는 순간 이제 기타 작업 3번 시트가 이제 활성화 되겠죠. 활성화가 되면서 지금처럼 L의 1번 셀에 현재 시스템의 날짜가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고요. 그럼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 문제 보니까 매수가 있대요. 매수, 우리 스핀 매수라는 그 단추요. 그 단추를 누르면 증감된 그 숫자가 txt 매수에 표시가 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거를 보면 열차 요금 계산 있죠? 요거 이제 클릭해서 보자고요. 얘를 이제 클릭해서 봤을 때 증감 단추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자, 얘를 지금 우리가 아무리 클릭을 해도 우리 앞에 이 숫자가 나타나지가 않죠? 요거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일단은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먼저 들어갈게요.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폼에서 이 증감 단추를 이제 우리가 클릭을 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증감 단추를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됩니다. 증감 단추를 지금처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스핀 매수 체인지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뜹니다. 뜨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증감 단추를 누를 때마다 그 값이 어디에 나타나게, 우리 txt 매수라는 그 컨트롤에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주면 돼요. 그래서 txt 매수라는 그 곳에 밸류 값을 어떤 걸로 지정하겠다, 우리 스핀 매수라고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럼 스핀 매수에서 우리가 이제 증감 단추를 클릭할 때마다 그 증감된 그 수치가 우리 txt 매수라는 이 컨트롤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주고 나서 이제 우리가 확인 좀 하자고요. 우리 엑셀로 다시 되돌아가고요. 우리 열차 요금 계산 요 이제 단추 이제 클릭해주고, 그러면서 폼이 뜨면 여기서 이제 증감 단추를 눌러보면 되겠죠. 증감 단추를 이제 눌렀더니 올라가는 걸 눌렀더니 숫자가 1씩 증가하고요. 내려가는 걸 눌렀더니 1씩 이제 감소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4번 문제도 끝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차트 문제 그리고 매크로 문제 프로시저 문제에서 이렇게 이제 세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가 끝나자마자 이 문제도 여러분들의 엑셀에 열어서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요. 우리 프로시저 문제에서는 우리 리스트하고 리스트 인덱스 사용하는 거 있죠?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자주 이제 나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외우시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 풀다가 이제 헷갈리거나 잘 안 되면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